안녕하세요. 온라인 트래픽 전문 기업 STC랩의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 초대해 주시고 시간 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 중인 대민 서비스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STC랩이 그리고 있는 비전이 어떤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코로나19 이후 바뀐 인터넷 트래픽 추이와 현황, 그리고 트래픽 폭주로 인해서 IT 담당자 여러분이 일선에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전환을 할 때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의 차이와 그리고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이에 맞춰 트래픽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바뀌고 있는 트렌드와 저희 STC랩이 이 트렌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미래에 어떤 비전으로 그 역할을 확장해 나갈 것인지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저희 일상을 크게 바꿔놨는데요. 그 중에서도 언택트로 대표되는 사회 문화적인 변화와 함께 기존에는 대면으로 제공되던 각종 서비스가 급격히 온라인으로 이전된 모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키사에서 2021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이용 시간과 빈도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제 응답자의 63%가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이용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답했으며 이중 동일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42.6%는 일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이 4시간이 넘는 걸로 응답했습니다. 또한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올해 말이 되면 국내 인터넷 트래픽 사용량은 1000만 테라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공공 영역에서도 뚜렷이 나타난 트렌드인데요. 코로나 이후 주요 전자정부 서비스의 월 접속자 MAU가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언택트 시대에 맞춰 새로 생겨난 대민 서비스들도 이용량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1년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단순 행정 처리나 민원 접수 또는 특정 정보의 열람을 위해서 공공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던 추세라면 이것에서 벗어나 국민 생활 곳곳에서 공공 대민 서비스의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민 서비스의 온라인 전환이 일어난 것에 반해 제한된 IT 예산과 대응 프로세스의 부재로 인해 트래픽 폭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민 신뢰도 나아가 대정부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여러 정부 사이트에 공공 사이트에 이 서비스 종류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수요도 폭증했고 정부 24뿐만 아니라 온라인 계약, 복지로, 렌트홈, 공무원 원격 근무 시스템에서조차 접속자 폭주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못한 케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트래픽 폭주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 IT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실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 시스템 사이징은 예상 평균 트래픽에 맞춰 구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프랙티스겠죠. 그렇지만 평균 트래픽을 기준으로 이제 시스템을 구비하게 되면 특정 이벤트로 많은 트래픽이 유입 시 서비스 지연이나 중단의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순간적인 피크 트래픽에 사이징을 맞추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불필요하게 증설된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TCO 역시 과대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2022년 13개 정부 공공기관 IT 담당자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IT 실무자분들이 IT 환경을 조성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이 예산 부족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근데 또 동일 조사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국민 서비스의 비대면 형태 제공이라는 큰 흐름, 이 시대 대세의 어떤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를 좀 살펴보면 IBM에서 진행한 리서치를 보면 대규모 또는 글로벌 서비스가
1시간 서비스 중단 시 평균 3에서 4억 원의 직접적인 손해가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국내 공공 서비스는 서비스에 따라 그 편차는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중단으로 초래되는 대국민 신뢰도 하락을 감안한다면 정량화하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온프레미스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1에서 3년 차 비교적 초반기에 50%에 가까운 선제적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어떤 어려운 환경을 요약하자면 IT 담당자분들은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막심한 직간접적인 서비스에 대한 손해와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트래픽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도한 선제 투자를 하느냐, 이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거나 결정을 아예 하지 못한 채로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서비스들이 IT 리소스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상황이며 근데 이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클라우드가 모든 게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예상 트래픽의 2에서 4배수를 받을 수 있는 좀 높은 선제 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대비 안정성과 보안, 성능 우위가 있으나 트래픽이 폭증해서 들어올 경우에 가용 자원의 부족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클라우드 환경은 온프레미스 대비 선제 투자 필요량이 적고 오토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을 통해 트래픽의 증감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만 보안 및 성능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예상치 못한 급격한 트래픽 유입 시에 버추얼 머신이 준비 시간 내에 확장이 안 되면 서비스 중단 일시적이더라도 서비스 중단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트래픽 감소 시의 스케일링 로직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리소스 사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클라우드의 매력적인 유연함을 제공해 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오토스케일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토스케일링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반응형, 대비형, 예측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은 시스템의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다가 사전 정의된 임계값에 도달한 경우 인스턴스 확장 시그널을 전송하고 가동하는 방식이죠. 일반적으로는 CPU 사용량이나 CPU나 메모리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다가 그 오토스케일링을 스케일 아웃을 결정하는 거고요. 예측하기 힘든 트래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비형은 반복되는 일정 또는 특정 날짜, 예를 들어서 월초 공공 서비스 예약, 오픈이나 아니면 특정 날짜의 지원금 수령 같은 경우가 있겠죠. 에 대비해서 리소스의 확장이나 축소를 미리 구성해 두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형이나 대비형이 이상적으로 동작한다면 트래픽이 사전 정의된 임계치에 도달할 시에 이제 오토스케일링 트리거가 생성되고 이에 맞춰 버추얼 머신 인스턴스가 스케일아웃을 위해 가동되겠죠. 그리고 버추얼 머신 인스턴스가 트래픽 증가량에 맞춰 적시에 스케일아웃 되면 수용 가능 트래픽이 증가해서 서비스는 무사히 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트래픽 유입량이나 속도가 예상을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장애 지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좀 더 부연을 하자면 버추얼 머신 인스턴스가 구동되는 소요 시간인 T 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T라는 타임 시간 내에 이를 초과한 속도의 트래픽이 유입되면 장애가 발생하고 정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마존 EC2의 경우는 오토스케일링 트리거 발생 후 신규 인스턴스가 인서비스 상태가 될 때까지 5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시간 동안은 서비스가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동적 스케일링 방식들은 예상을 벗어나는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이나 대비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한계,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이 구동되는데 걸리는 리드 타임을 좀 그에 의한 영향을 좀 극복하고자 개발된 것으로 대부분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형 스케일링 방식이 이제 있는데요. 보통 지난 2에서 3주간의 CPU 사용량이나 뭐 네트워크 부하 또는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사용자 정보를 패턴화하고 비슷한 패턴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인스턴스를 구동해서 스케일링이 필요한 지연 시간을 단축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식이죠. 트래픽이 뭐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래픽이 주기적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증감하고 예측 가능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인데요. 이 역시도 과거와 유사한 패턴에 대한 대응은 자동으로 굉장히 잘 구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지만 변칙적인 패턴으로 인해서 트래픽 유입이 급격히 되는 경우에는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가 잦습니다. 또한 혼합 인스턴스 그룹인 경우 사용량 예측이 부정확할 수 있어서 환경이 복잡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이를 신뢰하고 사용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트래픽에 대한 트래픽 대응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더 큰 그림에서 이런 서비스에 들어오는 트래픽 폭주에 대해서 어떤 대응들이 있고 그 대응 방향이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렸던 폭주 트래픽에 대한 대응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현상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그런데 국민들이나 아니면 서비스 이용자들은 원활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그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트래픽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방법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비스 게이트웨이 단계에서 트래픽 관리를 유연하게 하며 사용자들이 엔드투엔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나아가서 인프라와 서비스 규모를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단계별로 나눠보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장표와 같은데요. 레벨 0은 아무런 모니터링이나 트래픽 제어 없이 그냥 서비스 열어놓고 문제 없기를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요거보다 약간 진화한 단계가 레벨 1으로 단순히 이제 로그 분석이나 뭐 서비스 장애 이후에 후행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레벨 2는 트래픽 제어 및 APM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APM, EUM 통합 모니터링, 그다음 사용자 여정에 대한 세부 분석, 어널리틱스 통계가 추가되어 실시간으로 트래픽에 대한 제어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레벨 3 단계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벨 4는 여기에 클라우드 스케일링에 대한 직접 통제와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오토 스케일링이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돼 있어서 선제적이면서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떤 우리 트래픽 산업의 발전 주기로 이를 표현하면 DB, 와스 등의 웹 서비스를 단순 모니터링하는 1세대를 시작으로 유량 제어나 클라우드 오토 스케일링과 같은 기능을 활용해 트래픽 관리 및 최적화를 한 것이 지금 2세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걸 거쳐서 실제 사용자의 환경과 경험, 행동을 분석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3세대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이어 설명드릴 저희 STC랩은 이러한 트래픽 모니터링 및 제어 트렌드에 발맞춰서 트래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하고 나아가서 IT 리소스를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즘 이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고 다양한 대민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제 서비스 복잡도는 높아지고 그다음 그 이용하는 고객이나 국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저희 STC 랩이 어떻게 서비스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그려나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STC 랩은 2020년 모회사 에임2G로부터 분사하였고요. 자사 유량 제어 서비스인 네퍼넬과 APM, EUM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인 앱인사이터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네퍼넬이 GS 인증 1등급을 받았고요. 21년 2월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재, 8월에는 뭐 기사로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 도입돼서 전 국민이 안정적으로 백신을 보급받으실 수 있게 한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과기부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 개선 감사패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네퍼넬은 이제 좀 역사는 깊은데 저희가 국내 10건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의 각각 6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22년에는 글로벌 진출 원년으로 삼아서 저희가 지난달에 AWS 파트너로 등재됐고 현재 AWS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뒤에서 설명드릴 공공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네퍼넬 기반의 클라우드 컨트롤러 서비스를 연내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STC랩 고객 현황인데요. 현재까지 공공, 교육, 금융, 리테일, 다양한 산업군과 분야에서 총 439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트래픽 산업 1위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회사 대표 솔루션인 네퍼넬은 실시간으로 최종 사용자의 서비스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맞게 진입 허용수, 즉 그래서 서비스의 동접자 수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제어하여 최적의 서비스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API 방식의 가상 대기실 솔루션입니다. 나아가서 온라인 서비스의 원하는 지점, 즉 웹 서비스의 특정 메뉴 또는 특정 버튼 단위의 설정 가능해서 서비스 내 부분별로 가용 IT 리소스에 따라서 액티브 유저 숫자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퍼넬은 이제 제어가 필요한 특정 서비스 버튼, 이제 저희 내부에서는 액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소스 코드를 삽입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웹이나 네이티브 앱, 리액트, 뷰 등 다양한 개발 환경, 그리고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어떤 플랫폼이든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실제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실제 동시 접속자 수 기반의 이제 다양한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 운영 정책과 제어 규칙을 설정하고 적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왼쪽에 저희 퍼넬 차트 하나로 된 걸 보시면 최상단에 지금 현재 서비스에 진입하려는 요청량, 그 다음에 그 아래 대기자 수와 그 다음 대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시스템 진입량, 현재 지금 시스템에 진입하고 있는 요청수,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현재 이 액션에 이 메뉴에 실제 할당된 자원량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자원량, 그 다음 그 밑으로 보면 완료 요청수와 처리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우측에 보시면 이러한 액션, 그러니까 메뉴들을 모아서 서비스 전체의 현황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자나 진입 현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이 메뉴는 좀 우리가 진입 허용수를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IT 자원 사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사용자 모니터링 기능, 뭐 EUM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엔드유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서 브라우저, 디바이스, 접속 지역별 어떤 체감 속도 또는 에러 등 포함해서 최종 사용자가 접속 환경에 따라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현업에서 어떤 환경에 대한 트래픽 제어를 해야 할지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조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 체감 응답 시간을 브라우저 작업 단계별로 나누어서 확인하고 에러 발생 건수를 통계 수치로 제공하여 최종 고객 관점에서 겪을 수 있는 서비스 성능 이슈를 확인하고 사후에도 이에 대한 개선을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표로 삼을 수 있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퍼넬은 서비스 내 특정 액션 단위로 동시 접속자 숫자를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시스템 리소스를 관리 및 할당할 수 있습니다. 즉 보이는 예시에서처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주요 메뉴별로 진입 허용수를 다르게 설정해 두고 부하 발생 시 이 진입 허용수를 변경함으로써 원활한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도모해서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서비스가 특정 메뉴가 접속량이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백신 예약 메뉴가 접속량이 많아서 가상 대기실이 가동되더라도 다른 메뉴는 서비스 내 다른 메뉴를 이용하려는 사용자는 평상시처럼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EUM, APM 연동을 통해서 각종 룰셋을 만들어 두실 수 있어요. 일종의 매크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설정된 어떤 성능 또는 체감 지표, 뭐 여기는 와스, CPU 점유율, 메모리 사용량뿐만 아니라 최종 사용자 단에서 체감하는 성능 정보도 다 이런 어떤 지표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임계치에 도달 시에 가상 대기실을 작동시키거나 특정 메뉴를 아예 디액티베이트, 차단시키는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자동 및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이러한 강력하고 안정적인 기능들 기반으로 저희가 2021년 질병관리청 백신 예약 서비스에 가장 큰 병목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민간 본인 인증 부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질병청 IT 워룸에서 각 민간 인증 클라우드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진입 허용수를 조절하셨고요. 그 결과 저희가 동시 접속 100만 명에 육박하는 트래픽도 안정적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착안해서 이제 보다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한 클라우드 컨트롤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과거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STC 랩이 그리고 있는 미래 트래픽 통합 플랫폼의 모습을 제안드려 보고자 합니다. 네퍼넬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계가 명확히 존재하는 클라우드 오토스케일링 기능과 연계해서 다양한 서비스별로 특성이나 예산이나 정책이 다 다르실 텐데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갖고 계시든 안정적으로 스케일 인아웃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클라우드 오토스케일링 컨트롤러를 연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 오토스케일링 컨트롤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테이크홀 설정은 첫 번째로 테이크홀 설정은 네퍼넬의 EUM, APM 정보에 맞춰 꼭 필요한 경우에만 리소스 증설을 하되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버추얼 머신이 아직 로딩이 안 됐다거나 이런 경우 리소스 부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네퍼넬의 고유 기능인 가상 대기실을 이용해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수행 가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실시간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 대민 서비스에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솔드아웃 설정은 수량이 제한되거나 마감 기한이 있는 서비스나 이벤트 시에 소진 시점까지만 스케일아웃을 하고 이후 트래픽에 대해서는 가상 대기실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스템이 스케일링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트래픽으로 인해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또는 불필요한 스케일 아웃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버짓 픽스는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만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트래픽은 네퍼넬이 대기시키는 방식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이 중요한 대국민 서비스 편성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장표 그래프를 다시 가져왔는데요. 클라우드 오토스케일링 방법론의 한계를 저희는 이제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서 나아가서 보다 유연하게 서비스를 운영하며 각 공공기관에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부연하자면 기존에는 트래픽이 증가하면 증가함에 따라서 IT 자원을 증설할 수밖에 없는 그냥 소극적인 대응밖에 가능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추얼 머신이 제때 준비되지 않으면 서비스 중단이라는 불상사는 또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이를 예방하고 기관이나 서비스별 예산이나 정책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의 클라우드 리소스만 사용하고 전체 IT 리소스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요거는 이제 올해 연내 또는 내년 중으로 멀티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어떤 환경에서든 서비스 가용 리소스나 최종 저희 자사의 앱인사이터 솔루션까지 연동을 해서 최종 사용자 체감 성능 기반으로 트래픽을 제어하고
또 각 클라우드의 스케일 인아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클라우드 통합 솔루션으로 컨트롤 솔루션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저희 회사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공공 분야에서 더욱 양질의 안정적인 온라인 대면 서비스가 많이 나타나길 바라고요. 저희도 그런 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